여기는 1번 대사관 앞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반에는 위안부상 철거 윤명 구석 얘기해주세요. 시작할게요. 다 오신 거예요? 네. 동네 조금에서 하는 거니까. 어른들이 뭔가 일이 있구나. 다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금방 가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나와주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경찰분들 그리고 곽은경 TV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정말 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이 시간을 여기에 쏟고 있는 만큼 이 지리한 싸움, 이 정말 싸워서 이겨봤자 본전밖에 되지 않는 이 싸움, 그렇지만 꼭 싸워서 이겨야 되는, 왜냐하면 거짓과 불의를 저희가 계속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정의연 그 해체와 혐오스러운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고요.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애국가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재창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호국 영령들과 순국 선열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위해 6.25 때 유엔군이 오셔서 참전 용사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왔죠. 이 나라가 만약에 북한 같은 나라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텐데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저기 정의원 같이 나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같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게 사실은 참 비극입니다. 근데 이 비극을 빨리 끝내려면 저희가 힘을 합해야 되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정치 얘기를 하면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고 얘기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기 지금 저기 권자에서 저 청와대에서 또 이 나라의 그 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무슨 독재라고 하면서 일평생 자기 힘으로 어디 직장도 안 다녀보고 자기 힘으로 노동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일평생 정치에 뛰어들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저 위에 자리를 독식하더니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태까지 쌓아온 무슨 애국투사인 것처럼 자기들을 아주 포장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 3선 4선만 해도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3선까지 할 수 있죠. 그럼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요. 왜 그런데 일평생 정치판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맨날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생각하고만 다르면 헐뜯고 끌어내리기에만 열을 올렸던 그런 사람들은 왜 독재라고 안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일평생 우려먹으면서 지금 이 나라를 곳곳에서 마구마구 흔들고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십니까? 이제는 많이 느끼죠. 이제는 우리가 그 독재 프레임, 제대로 된 독재 프레임, 제대로 된 독재가 무엇인지 저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그 독재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우리가 나서서 이제는 그 언어도 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고 싶은 말이 저의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서 지금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익명으로 올리신 기도문인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담은 기도라서 제가 지금 그 기도문을 읽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데모하는 것밖에 모르는 민주 건달들이 권력을 탐닉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조국 같은 위선자가 민정수석 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이 되지 말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김어준 같은 남봉꾼이 나타나 함부로 지저대는 꼬라지를 볼 수 없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김남국, 김용민, 서른 같은 똥개가 출몰해서 사람마다 마구마구 지저대는 꼴불견을 목격하지 말았으면 진정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윤미향 같은 통벌레가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저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꼬락선이 참으로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것도 일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참여연대와 같은 권력단체가 고위공직을 맡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김명수 같은 사이비 법조인이 대법원장직을 오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눈물 겹도록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가짜 진보가 민주 건달들이 다시는 집권할 수 없도록 살피고 또 살펴주시면 감지덕지하나이다. 다시는 이 땅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정의하는 말이 함부로 쓰이고 남용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감시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김정은에게 눈치 보는 종북 좌파와 중국 뗀놈들을 섬기는 신사대주의가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빌고 또 비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 희망찬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옵소서. 애국가와 태극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나라가 하나도 성한 데가 없이 망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애국 시민들은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저 윤미향이 아직도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저 자를 그 의원직을 박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미향이 이 정부가 서는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위가 많고 부정이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탈당을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아주 버팅기면서 있는데 아주 또 길을 잘 내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일반 그 국민들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봤자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니 점점점 사기를 잃어가고 또 지금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보니까 돈에 이리 쓸려 다니고 저리 쓸려 다녀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나라를 이 대통령부터 저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의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은 저들이 계속 나라를 허물고 있는 것을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 사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인 것, 자유 대한민국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침투해서 이렇게 나라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돼서 그래서 또 가슴을 한편으로는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이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사는 남편이 김삼석 남매간 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이 윤미향의 남편과 여동생이 (1994년 10월 26일) 간첩질을 한 것을 간첩질 한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김삼석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여동생 김은주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는데 조금 나중에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삼석은 정의연 윤미향의 남편인데 저기 민주당에서 탈당시키려고 하니까 아주 남편까지 나서서 부당하다고 공공연하게 떠들더라고요. 참 가족들이 다 뻔뻔해요. 이 김삼석이 현재 수원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과거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대학들을 협박해서 공갈죄로 1년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고 내란죄로 감방에 있는 이석기와 한국외대 동문이며 절친이라고 합니다. 윤미향과 김삼석은 반미운동가이면서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적극적이고 그런데 자기 자식은 미국에 한 해에 1억씩 주면서 유학을 시켰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이게 기사에 났어요. 아니 시민단체 하면서 자기 월급 남편과 통틀어서 1년 수입이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무슨 돈이 나서 1억씩이나 들여서 한 해에 1억씩이나 들여서 자기 딸을 외국에 그것도 미국에 보내서 유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정의원을 통해서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후원금들을 자기가 다 유용해 놓고도 아주 오리발 내미는 데는 선수예요. 왜 우리 양심 없는 사람 가슴에 털 났다, 철판 깔았다. 근데 그 정도 갖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아직 알맞은 단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인간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정권을 잡고 윤미향이 법안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어요. 법안을 발의하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예, 나라를 위한 거는 하나도 없고 국민들을 옥죄는 법안, 국민들을 망하게 하는 법안, 그런 법안에만 아주 줄기차게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을 계속 국회의원직에 놔두면서 연봉도 1억이 넘고 보좌관도 9명씩이나 두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하게 하는 이 나라가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한숨이 납니다. 지금 여기 이 직장인들은 하루에 점심시간도 쪼개가면서 자기 개발하고 저녁 요즘에는 이제 또 일도 못하게 하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주 5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더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동안 여기 이 시내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할 정도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저 정의기억연대 같은 저런 자들, 저런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이제는 시민활동 한 사람들만 뽑는 그런 구청의 일자리들, 정부의 일자리들, 그런 것들이 시민단체 일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마구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그 월급, 연봉은 일반 사람들이 노력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더 높은 연봉으로 공고가 올라와요. 이게 정말 정신 나간 짓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 한 사람들 뒤봐주고 돈줄 대주고 먹을 거 입을 거 편안하게 살 길을 열어주니까 저기 지금 젊은 아이들이 저 위안부 할머니를 위안내 하고 소녀상, 아니 저 소녀상이 살아있는 생물체입니까? 저걸 지키고 있게? 고물을 갖다 팔아도 몇 푼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저거는 그거를 자기의 그 소중한 젊은 시절에 저 자리에 앉아서 지키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이면에는 뭐 모종의 썸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추측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가 장학금을 줬네 하고 다들 자기네 시민단체에서 일한 사람들, 그런 자녀들, 그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퍼주니 저 젊은 친구들이 그 달콤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정의연에 후원금을 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돈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서 정말 나라를 위한 곳에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그 정의원이 왜 해체돼야 되고 이 혐오스러운 소녀상이 왜 철거돼야 되는지 성명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거짓과 왜곡의 위안부 피해자법 폐지하고 흉물 소녀상 즉각 철거하라. 만약 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덕목을 꼽으라면 서슴없이 신뢰라는 두 글자를 가장 먼저 말할 것이다. 국가 구성원끼리도 신뢰가 구축된 나라에서는 어떠한 갈등과 분열도 쉽게 치유될 것이며 아무리 거센 외환에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신뢰가 무너져 국민끼리 서로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사소한 내적 갈등과 외적 충격에도 국가적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신뢰를 얻는 방법은 그냥 지나친 뱉어낸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국민 생활을 좌우하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특히 엄정한 법 집행은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일 때 가능하다. 예초에는 존립 근거가 빈약하거나 아예 근거조차 무효인 법이라면 국가 안녕은커녕 국민 상호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여 마침내 국가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밀미가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러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자 한일 외교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위안부 피해자법,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위안부의 역사를 왜곡하고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위안부의 증언을 토대로 제정된 잘못된 법이다. 이 법의 제2조 1항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전쟁 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모두 거짓이다. 우선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설은 1993년 정대엽 증언집이나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 마미 유엔 위권위 보고서에서 분명히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며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일본인 학자 요시미 요시아키도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또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이 역사관에는 위안부 동원 방식에 대하여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 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이다.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그 당시에 조선 여인들이 사기범이나 인신매매범들에 의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나 친권자 그리고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 승낙서를 갖추고 위안소 업자와 계약기간과 계약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그 계약 당사자는 일본군이 아닌 위안소 업자였다. 일본군은 돈이 없으면 애초에 위안소에 입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안부가 일본군 성노예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 범죄 피해자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1998년 게이 맥두겔 유엔 위원회 보고서에는 전쟁 범죄에 대해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한다. 국제 분쟁이나 무력 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인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 범죄인 것이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은 상호 무력 충돌 국가가 아니었고 당시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이었다. 더구나 위안소는 점령지 여인에 대한 강간과 같은 전쟁 범죄 방지를 위해 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으로 위안부는 이곳에서 규정된 요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여인들이었다. 일본군은 위안부의 접대 대상이자 고객이었을 뿐 위안부를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전쟁 범죄 가해자일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에서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근거가 되는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전쟁 범죄 피해설은 모두 거짓이다. 만약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관계기관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증거와 일본군 성노예 이유와 전쟁 범죄 피해자인 이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위안부 피해자법은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다. 이에 우리 엄마부대와 전국여성정책협의회 회원은 여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위안부 피해자법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명시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을 증거를 제시하라.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법은 원천 무효이므로 속히 폐지하라. 가짜 위안부 파리 정의기억연대는 해체하고 흉물조각상은 즉각 철거하라. 2021년 6월 24일 엄마부대 전국여성정책협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지금 정의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가 군 위안소를 설치해서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서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으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일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아니, 일본군에게 학살을 당했으면 학살당한 사람의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제대로 명단을 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정의연이나 정의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버마 전선의 위안부 문옥주라는 분이 자기의 그 생활, 그때 당시에 그 위안부 생활을 구술한 것을 이제 일본의 그 작가가 쓴 그 책이 있어요. 근데 문옥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모처럼 놀러 왔으면서도 방구석에 아무 말도 없이 무릎을 꿇어 앉아 있는 젊은 병사들도 간혹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상관에게 얻어맞았다거나 해서 엄청 속이 상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술을 살게요 하고 술을 사서 마시도록 해주었다. 그런 일은 곧바로 부대에서 소문이 퍼졌던 모양으로 며칠 뒤면 반드시 그 병사의 상관인 사람이 와서 표를 한두 장 여분으로 놓고 돌아가곤 했다. 그럴 때면 팁도 쥐어 주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뭐 초록색 레인코트를 샀느니 이 문옥주 씨가 그런 증언들을 다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고문당하고 성폭력당하고 노예처럼 산 사람들이 이런 일본군 군인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위안소는 일본 군이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관리만 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군인들이 성병이나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관리만 했을 뿐이지, 이 위안소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개인이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뭐 요정 같은데, 술집 같은데, 저기 지금 없애버리려고 했던 미아리 588, 미아리 그 588이죠. 청량리 588. 예. 그런데 그 포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위안소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은 절대로 그 자기의 계급에 상응하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위안소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노예인데 어떻게 돈을 내고 노예를 부립니까? 노예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 명령 안 하면 목숨값도 없는 그런 상태가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저 정의연은 너무도 뻔뻔스럽게 국제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은 자기의 정권을 창출하고, 그리고 또 나라 관계,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는 저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북한이 적화 야욕을 부리고 있죠. 그런 나라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서 나라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나 외치고 있고, 일본은 무한히 나쁜 나라고, 우리나라 6.25 때 저 중공군이 수없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수복했던 땅을 도로 밀려갖고 한반도 남쪽으로 도로 밀린 거 아닙니까? 왜 중공군, 이 땅을 쳐들어온 중공군에 대해서는 말이 한마디도 없냐? 그리고 정의연, 무슨 뭐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고, 여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북한 여성들이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르는 거니?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정말 인권을 위한다면, 여성을 그렇게 위한다면 30년씩이나 일하면서 왜 북한 여성들, 우리 민족인 북한 여성들이 그렇게 중국 사람한테 유린당하면서 사는 그런 현실은 이런 방법 말이 없는 거냐고 말입니다. 저들이 정말 인권을 위하고 여성을 위한 단체입니까? 그러면서 버젓이 뭐 정의연 홈페이지에다가는
우리 뭐 세계 뭐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정말 가짜나가지고 그냥 홈피를 제가 어떻게 박살을 낼 수 있으면 정말 박살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2달 전에도 중국에서 그렇게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가지고 중국에서 팔려가지고 생활하다가 거기서도 그 중국 남편이 때리고 구박을 해가지고 살 수 없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 대한민국으로 겨우겨우 제3국을 통해서 막 넘어온 그런 젊은 여자 만났어요. 북한 탈출민 우리 동포죠. 아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법 많이 없는 거냐고요. 정의연 제발 너네는 꺼져줘라. 이 정의연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놔두는 이 정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국민들 바르게 판단하시고 정말 나라가 거꾸로 가고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자각하셔서 이제라도 정말 힘을 합쳐서 저 정의연 같은 쓰레기 단체가 시민단체네 하면서 혈세를 뜯어먹고 있는 그 상황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해체하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은경 TV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위안부 정말 불쌍하죠. 위안부 정말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80%가 부모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에 지금 편안하게 살만 하니까 이제 정치적인 현대판 포주가 나타나서 이 위안부들을 다시 한번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위안부들은 돈을 벌러 간 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를 볼까요? 우리 고려시대 때는 우리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툭하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죠. 이런 공부를 바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입니다. 여성을 공물로 바쳤습니다. 80년 동안, 고려시대 때는 80년 동안 바쳤고요. 조선시대 때도 여성을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들을, 그것도 양반가의 꽃다운 10대 아가씨들을 청나라에, 명나라에 조공으로 공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물며 청일전쟁 당시에는 뭐 50만이 끌려갔네, 80만이 끌려갔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안부가 20만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녀들은 돈을 벌러 간 여성이 아닙니다. 그 끌려갔을 때도 그 당시에 양반집 여자와 일반 여자들, 그리고 세자와 소현세자와 세자비, 그리고 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자가 끌려갔을 때는 200명의 궁에서 양반가들이 200명이 끌려가서 별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끌려간 그 공녀들을 다시 사기 위해서 양반가들은 600만원, 지금의 돈 600만원으로 다 거래가 됐지만 나중에는 3억씩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3억을 줘서 끌려간 내 딸과 아들들을 다시 사오는 정말 기막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돈 벌러 간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죄 없이 끌려간 우리 여성들의, 조선의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공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합니까? 우리나라 여성단체 3,000개가 넘는 여성단체 뭐합니까? 우리나라 인권단체는 뭐합니까? 왜 돈 벌러 간 위안부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전 국민을 속이면서 전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팔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사기를 치고 앵벌이 하면서 왜 죄 없이 끌려간 우리 공녀의 눈물, 우리 공녀애들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지 당신들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우리 국민들이 거의 70~80%가 끌려갔는 줄 압니다.
위안부는 절대 끌려간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아셔야 되고요. 윤미향이가 왜 응거리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가장 위안부로다가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아닌가요? 문재인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일국에 대통령이 오셨는데 위안부로 이용수를 맞이하겠죠. 이용수 또 어땠습니까? 이용수는 나이와 거주지 끌려갔다는 사실이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한두 가지라면 말을 안 합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TV에 나와서까지도 본인이 말한 거에 본인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났습니다. 위안부의 진실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그 위안부가 불쌍하다고 하면 공녀에 죄 없이 끌려간 우리 공녀들, 그 아름다운 우리 처녀들,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인 이 조선에 끌려간 공물로 바친 우리 공녀들을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위안부 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인권 말로는 인권을 늘 외치지만 저 문재인부터 인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죠. 왜냐? 북한에서 살려고 탈출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젊은 청년 2명 북으로 가서 죽으라고 그냥 보내버렸죠. 이 윤미향 같은 사람이 지금도 앞으로도 국회의원인 나라면 정말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사설을 쌌어요. 제목을 달아서. 윤미향 같은 사람이 지금도 앞으로도 국회의원인 나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윤미향하고 그 양 의원을 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정신을 차렸나? 그랬더니 아니었습니다. 꼼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에서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하면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민주당 편으로 국회의원을 계속 하라는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 그동안 정대협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이 30년간 활동했죠. 초기 때부터. 그래서 이 위안부 활동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그 정권을 잡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용수 할머니마저도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윤미향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도 다 묵살됐어요. 이 정권 민주당 너희들의 그 악한 행식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 이제 드러나서 언젠가는 너네들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너네들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한번 눈 부릅뜨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니, 이제라도 양심의 가책이 일말의 가책이라도 남아있는 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라를 바로잡는데 헌신하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저는 존칭도 못 쓰겠어요. 존칭을 쓰는 것조차도 제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늘 이용해서 파리하고 있는 이 정의연,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속아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이렇게 비극이 우리 국민들끼리 이거 지금 진실 싸움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늘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양파처럼 나오는 게 많아요.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고구마 줄기처럼 아주 줄줄줄줄 엮여서 나와요. 아주 수도 없이 나와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정말 이 싸움 빨리 끝내서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비리 캐는 것도 이제 징그럽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빨리 끝내서
정말 이 지리한 싸움, 이 정말 부끄러운 싸움, 이 나라 망신인 이 싸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주신 경찰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정말 편안한 여생을 지내셔야 될 저희 어르신들 나와 계시는 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위에 알려주셔서 정말 국민들이 빨리빨리 깨달아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안부상 철거하라. 윤미향은 구속을 하라. 여기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가 위안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쟤들은 앵무새처럼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1번은 사과하라. 1번은 보상하라. 진심 어린 사과하라. 63번을 사과했습니다. 1번이. 보상이요? 보상을 몇 번씩 했는 줄 아십니까? 노무현 때 했죠. 김대중 때 했죠.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때. 김대중 때는 4,3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다 얼마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김대중 때 4,300만 원씩 줬어요. 노무현 때 5,40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00억을 받아왔죠. 그 중에 47명 중에 37명이 1억씩을 받았고요. 나머지 분은 저들이 너희들이 그걸 받으면 정말 창녀다. 그래가지고 못 받게 해가지고 지들이 국민에게 걷어서 1억씩을 줬습니다. 그럴 때 그때 10명에게 10억만 걷어서 1억씩만 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걷어서 그 중에 일부, 아주 일부만 어르신들께 준 거고 나머지는 지들 다 뒷주머니에 다 챙긴 겁니다. 위안부 팔이 그동안 참 재미솔솔 봤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국민을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속는 국민이 있다면 당장 후원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윤미향, 이 사악한 윤미향과 정의연은 반드시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것들은 정대협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정신대와 위안부도 구분을 할 줄 몰라서 정대협으로 졌다가 몇 년 전에 정의연으로다가 이름을 바꿨죠. 이 쓰레기 같은 이 인간들 당장 멈추기 바라고요. 정의연은 반드시 해체를 하고 윤미향은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위안부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의 기자회견은 이제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야 될 일 많지만 막상 앞에 나가면은 얘기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좀 조리 있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4시야.